드라마 화려한 날들 42회에는 그동안 이 극을 지탱해온 거대한 거짓말의 축이 뿌리째 흔들리며 성희가 구축한 가짜 낙원이 어떻게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아주 서늘하고도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해냈네요. 이번 회차를 지켜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단순히 악인이 심판을 받는 통쾌함을 넘어 혈연이라는 이름의 굴레와 돈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도 위대한 존재인지를 입체적으로 그려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성재가 쥐혁을 통해 성희의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은 이 드라마가 가진 비극적 미학이 정점에 달한 장면이었다고 생각되네요. 성재는 쥐혁의 입을 통해 그동안 성희가 은호를 향해 저질러온 온갖 비열한 악행과 추악한 면모들을 가감없이 전해 듣게 되었죠. 자신이 어머니라고 믿고 따랐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처참히 짓밟고 은호의 간까지 빼앗으려 했던 괴물이었다는 사실은 성재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을 것 같습니다. 고민에 휩싸인 성재는 결국 이 무거운 진실을 영라에게 털어놓게 되는데 여기서 영라가 보여준 반응은 참으로 현실적이면서도 서글픈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라는 아빠인 박 회장이 엄마의 실체를 모르고 사는 것이 차라리 그에게는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며 성재의 폭주를 만류했네요. 영라는 평생의 완벽한 가업의 주인으로 살아온 아빠가 엄마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겪게 돼 그 처참한 붕괴와 실망을 상상하는 것조차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지키고 싶은 본능적인 애정과 엄마의 죄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영라의 고뇌가 깊게 투영된 대목이었죠. 하지만 진실이라는 맹수는 결코 잠잠히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싸늘한 눈빛과 집안 전체를 감도는 기묘한 위화감을 박 회장이 놓칠 리 없었네요. 박 회장은 그동안 성희가 보여준 헌신적인 내조 이면에 감춰진 거대한 구멍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은밀하게 우진의 행방과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우진의 간 이식 수술 사실을 확인하고 그 기증자가 바로 은호였음을 알게 된 순간 극의 긴장감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냈네요. 무엇보다 박 회장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지점은 은호가 단순히 우진의 친구가 아니라 이미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던 우진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희가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 친자식인 은호를 죽은 존재로 조작하고 평생을 속여왔다는 진실은 박 회장의 자부심과 신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성희에 대한 배신감에 몸을 떨며 치를 떠는 박 회장의 분노는 이제껏 보지 못한 가장 차갑고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성희의 목을 겨누게 될 것 같네요. 이는 성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복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권력의 붕괴 속에서 지혁과 은호의 관계는 오히려 인간적인 온기를 회복하며 성숙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자신의 아버지 상철의 죄취업을 조심스럽게 부탁했고 은호는 지혁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읽고 흔쾌히 전기기능사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네요. 지혁과 은호의 협력 덕분에 상철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백수 생활을 끝내고 사회적 일원으로서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상철이 다시 현장에 나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은 이 드라마가 추구하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아주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호는 지혁의 가슴 아픈 과거와 조우하게 됩니다. 그가 왜 그토록 돈에 집착하고 타인에게 나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밑바닥에는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을 보내야 했고 자신의 소중한 꿈까지 접어야 했던 씻지 못할 한이 서려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돈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겪은 지역의 상처를 이해하게 된 은호는 그에게 마음을 열고 진정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야 비로소 단단한 집안 위에 서게 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들에게 그리 호락호락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담당 의사가 던진 진단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비극이었습니다. 지역의 심장이 한계에 다다라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다는 시한부 선고는 시청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주었네요. 유일한 생존의 길은 오직 심장 이식뿐이라는 의사의 말은 지역이 이대막 얻은 사랑과 안정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최악의 경고였습니다. 은호가 우진에게 간을 기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지역이 장기를 기증받아야만 살 수 있는 기구한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는 작가님이 던진 아주 잔인하면서도 철학적인 질문 같네요. 과연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생명이 또 다른 희생을 통해 지탱될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 42회의 전개를 토대로 몇 가지 심층적인 추리를 해보자면, 첫째로 박 회장의 복수는 아주 치밀하고도 잔혹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단순히 성희를 내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명예를 하나씩 박탈하며 그녀가 과거에 은호를 버렸던 그 밑바닥까지 다시 추락시키는 과정을 밟게 될 것 같네요. 성희는 자신의 자식들인 성재와 영라에게조차 외면당하며 가장 처절한 고립 속에서 파멸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로 지역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은호는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재와 영라가 은호와 지역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가문을 등지고 나서는 가슴 뜨거운 연대가 펼쳐질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지역이 기적적으로 기증자를 만나 은호와 함께 꿈꾸던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